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택입니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 세 만화는 원나블로 불리며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도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원나블이 가장 유명했지만 당시 연재했던 소년 만화 중에 명작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헌터 바이 헌터라는 만화인데요. 국내에서는 원나블에 다소 밀린 감이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원피스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단행본 판매량도 탑3 안에 들었고요. 헌터 바이 헌터는 일반적인 소년 만화와는 차별화되어 있어 원나블을 보지 않았어도 헌터 바이 헌터를 재밌게 본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만화이지만 캐릭터들이 워낙 개성 있어 소년 만화 못지않은 여자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데다가 현실적인 묘사들과 특유의 긴장감으로 성인 남자 독자들 또한 재밌게 볼 수 있었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좋아했던 소년 만화, 주인공이 흑화해서 직맨이 되어버린 만화, 연재보다 휴재를 더 많이 한 전설적인 만화, 작가를 죽이고 싶지만 완결을 봐야 해서 못 죽이는 만화, 헌터 바이 헌터의 탄생부터 현재의 근황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헌터 바이 헌터는 1998년 점프 코믹스에서 연재를 시작한 작품입니다. 헌터 바이 헌터라고 읽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헌터라고 읽죠. 작가는 토가시 요시히로이며 90년대 유유백서라는 작품으로 데이트를 기록해 점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시에 헌터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최종 보스 같은 존재죠. 자기가 개 같은 거라는지 프로필은 항상 개입니다. 토가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악마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압도적인 휴재일수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헌터를 연재한 날과 휴재한 날을 비교해보면 평균 휴재율이 70%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휴재율 100%인 2015년에는 단 한 화조차 그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가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팬들은 작가를 욕하면서도 만화를 계속 봤고, 그렇게 토가시는 악마의 재능이라는 개간지나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죠. 헌터는 헌터가 되려는 주인공 곤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헌터란 전 세계에서 단 600여 명밖에 없는 극한 직업으로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밝혀내거나 이름조차 없는 희귀한 동물을 발견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뤄내는 직업입니다. 헌터로 인정받으려면 1년에 한 번뿐인 헌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곤은 아들인 자신을 버리고 모험을 떠난 아빠 진이라는 개같은 놈을 찾기 위해 헌터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헌터는 다중 주인공 체제의 특이한 만화로 곤뿐만 아니라 키르아, 크라피카, 레오리오와 같은 다른 주인공들이 각 챕터별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챕터에 따라서는 악당이 주인공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 특히 키르아와 크라피카는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며 여자들의 심장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헌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캐릭터성인데요. 개성 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 캐릭터들의 설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매력적입니다. 거기다 토가시 특유의 시원시원한 그림체까지 더해지니 독자들은 헌터의 캐릭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르아와 크라피카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원피스와 나루토의 흥미를 못 느낀 사람들조차 헌터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스토리와 전개 방식이 뛰어났는데요. 스토리에 클리셰가 거의 없어서 다른 소년 만화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뻔하게 예측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잔혹한 연출들이 등장함으로써 작품 내 긴장감을 높여주며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죠. 헌터는 소년, 소녀, 더 나아가 성인들에게도 매력을 어필하는 데 성공하고 점프의 간판 작품으로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초반에만 재밌다 말겠지 라는 생각을 보란듯이 엿먹이고 헌터는 갈수록 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만화의 장점이 가장 잘 나타난 챕터가 천공 격투장편과 요크신시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낸이라는 새로운 능력과 주인공 이상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악당들이 등장함으로써 헌터는 권당 100만 부 이상의 발행 부수를 기록합니다. 한 권에 3,500원이라고 치면 권당 35억의 수익을 낸 셈이죠. 너니? 거시기에서 빔을 쏴도 멋있는 히소카, 크라피카의 원수인 환영여단의 단장,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독자들은 주인공과 악당, 누굴 응원해야 하는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에피소드 중에서는 악당인 여단의 단장이 주인공처럼 묘사되는 화도 있었죠. 그리고 넨의 등장과 함께 헌터헌터는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습니다. 넨이란 초능력의 일종으로서 드래곤볼의 기, 나루토의 차크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지 않고 능력의 활용이 다양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넨은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각 캐릭터에 어울리는 능력을 부여했고 능력의 활용에 따라 주인공들은 더 강한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었죠. 헌터헌터는 연재 1년 만에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으며 99년에 방영을 시작해 요쿠신시티의 중반까지의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애니 방영 도중 만화의 내용을 따라잡아 끝이 좀 애매하게 끝났지만 요쿠신시티 후반과 그리드 아일랜드 편은 이후 OVA 3부작이 방영됨으로써 마무리되었죠. 지금은 구작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헌터헌터 애니메이션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걸작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요크신시티 이후 그리드 아일랜드 편에서는 악역들의 매력이 크게 감소하긴 했으나 주인공들의 성장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졌고 인물들 간의 심리전이 돋보여 헌터헌터의 인기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과격한 장면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잔인한 걸 싫어하는 독자들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안 보고는 못 버티는 악마의 지능 토가시 때문에 순수했던 독자들은 잔인함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슬슬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군요. 요크신시티, 그리드 아일랜드와 같은 굵직한 챕터들이 끝난 후 다음 챕터인 키메라 엔트 편은 또 재밌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재미와는 별개로 키메라 엔트 편부터 잔혹한 묘사들이 늘어나며 소년 만화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내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식량으로 쓰이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이 잔혹한 묘사들은 이미 수라의 길을 선택한 헌터의 독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진짜 문제는 토가시가 휴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키메라 엔트 편을 기점으로 토가시는 장기 휴재를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마치 성수기 장사처럼 1년에 두세 달만 연재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통 크게 1년을 통째로 휴재해버리는 등 진정한 상남자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10분 후에 돌입한다던 우리의 주인공들은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쪼그린 자세로 기다려야 했죠. 거기다 가끔 연재할 때 그린 그림들은 개판이었습니다. 토가시는 그림판에다가 발로 그린 듯한 콘티를 그대로 제출했으며 나중에는 이마저도 그리기 싫었는지 아예 그림을 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집부는 어떻게든 이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토가시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백지에 가까운 연재물을 잡지에 게재하고 말았는데요. 그림은 예외로 치더라도 사실 휴재에 있어서는 토가시의 잘못이 없습니다. 애초에 토가시가 원할 때 연재를 하기로 한 자유 연재 방식이었기 때문인데 이는 유유백서를 연재했을 때 받은 토가시의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였죠. 토가시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만성요통과 전신마비 증상까지 보였다고 하며 만화를 그리기는커녕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잦은 휴재, 아니 휴재를 넘어서 연재 중단의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이 리메이크될 정도로 헌터헌터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구작과 OVA를 합치고 키메라 엔트 편까지 포함한 리메이크작이 새롭게 방영되었는데요. 잔혹한 묘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스피디한 전개로 입문자들이 보기에 좋아졌다는 평을 받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못생겨졌기 때문에 아직도 구작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20년이나 된 구작에 비해 리메이크작의 전투 장면이 더 매끄럽고 효과나 배경이 세련되게 발전했으며 키메라 엔트 편에서는 작화는 물론이고 연출도 수준급이었습니다. 리메이크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신다면 신작을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듯 하네요. 잦은 휴재, 독자의 안구를 테러하는 그림체에도 불구하고 키메라 엔트 편은 호평 속에 마무리됩니다. 매력적인 악당이 다시금 등장했으며 여전히 클리셰를 박살내는 참신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메라 엔트 편 이후 내용들은 스토리나 연출, 캐릭터성, 그리고 작화로도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이 다 못생겨졌어요. 작화 면에서도 그렇지만 디자인이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보려고 독자들이 헌터헌터를 찾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캐릭터들은 독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필러를 맞아 잔뜩 부은 채로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보단 작화가 나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재밌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스토리조차 예전 같은 재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헌터헌터의 장점이었던 미묘한 심리 묘사는 어느새 라이트 노벨을 후려치는 거대한 문장들로 변해
콘티 연재만큼의 안구테러를 선사했으며 캐릭터들의 능력도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이었죠.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장면만 가지고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읽기도 싫은 이런 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토가시의 휴재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는 연재한 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관심도 많이 사라져서 헌터헌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요. 현재 연재 중인, 아니 휴재 중인 암흑대륙편도 탄력을 받아서 팬들이 실망한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도 헌터헌터를 완결할 의지는 있어 보이니까 늘 그랬듯이 우리는 기다리면 되겠죠.